김용철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핫 이슈는 무엇일까? 오늘의 핫 이슈 분석은요. 한미 약품까지도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주가의 약세에 또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겠지만요. 인보사 사태부터 한미약품 사태까지 제약바이오가 설상가상의 도미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조목군단들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요거 좀 찾아보겠고요. 특히 중요한 거요. 일단 이런 돌발 악재가 나타났을 때 요걸 미리 예측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야, 이것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돌발 악재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개드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이죠. 그게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제약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면서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현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최선의 선택 방법이 무엇인지를 속도 있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얀센으로부터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았습니다. 근데 저 규모가 무려 1조, 조단입니다. 자, 근데 벌써 이게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큰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한 시간이요. 12시 55분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주가 잠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왔는지요? 한미약품 잠깐 볼게요. 그나마 지금 한미약품은 다행인 것은요. 그냥 하한가로 직행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어쨌든 뭐 25%나 빠지니까요. 이걸 갖고 있던 투자자 입장을 봤을 때는 뭐 날벼락이나 다름없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현재 한미약품이 결국은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약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비만 당뇨 치료와 관련돼서 얀센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런 계산을 얀센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권리를 반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미약품의 사태의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어디 있냐면요. 일단 이게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군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미약품이나 세트론 같은 거 문제 터지면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은 IT 관련된 종목군단들 중에서 보세요. 잘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일부 부품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거는 그냥 그 종목에 대한 악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거는 산업 전반에 대한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문제가 더욱더 크게 비춰지는 것은 저게 대표성 종목군 하나이기 때문에 저 문제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또 언제 어느 때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이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PR이 굉장히 높죠. PR이라는 게 뭡니까? PR이라는 것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0이다 그러면요. 이거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뭐 편의점 얘기 24시 편의점 얘기한다면요. 편의점이 만약에 PR이 10배다 그러면요. 이게 1년에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편의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편의점의 주가가 얼마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냐면요. 이게 10년이면 이 PR은 이 뒤에다가 연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게 10년이면은 이 이익금만큼 이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뭘 반영하고 있냐면요. 이것에 곱하기 10배. 그러니까 5천만이니까 5억이겠네요. 그렇죠? 이만큼의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R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금액,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그 금액,
그 금액에 몇 배 주냐. 만약에 PR이 20배다 그러면 20년이면 벌을 쓸 금액이고요. PR이 50배 그러면 50년이면 벌을 쓰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PR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성장세가 멈춘 업체들, 우리가 종목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요. 성장 국면에 있는 거, 성숙 국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쇠퇴 국면에 있는 거. 그죠? 만약에 성숙 국면에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거 이미 어느 정도 성장세에 멈췄다. 초대형성 종목군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종목이라도 이런 것들은요. PR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배라고 볼 때요. 10배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당연히 아래 있죠. 성숙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요. PR이 비교적 하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10배 바로 아래 언더에 주로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은요. 기본적으로 20배, 30배, 심지어 40배, 50배까지도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 바로 미래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앞으로 쉽게 해서 큰 거 한 방 터트리면은 충분히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꾸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PR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에 주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회복하기 전까지요? 신뢰성을 회복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줄줄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시리즈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요. 인보사 사태, 여러분들 뭐 이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한미 사태가 터졌는데요. 이 바로 이 코롱 관련된 코롱 생명과학, 여기 뭐 기사 내용들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코롱 티슈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임상 재개 여부 가지고 기자회견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인보사 사태도 그렇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줄줄이 엮여있어서 문제예요. 인보사 사태에 있어서 투자자들 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논란에 또 휩싸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HLB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것도 위암, 임상, 3상 뭐 실패냐 아니냐 이 논란에 또 휩싸였었죠. 이게 시리즈물로 남아있습니다. 시리즈물로. 그 다음에 경남제약. 그죠? 우리가 비타민 관련된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남제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또 상패 결정 얘기가 있었죠. 보세요. 이거 도대체 이 투자자들이 이거 어떻게 눈 뜨고 이거 어떻게 매매합니까? 차바이오텍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주가 조작 혐의 문제. 그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인보사 논란 외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렇게 되면 일부는 상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공포가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외부 감사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계 감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 회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죠. 하긴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테마 쪽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들 자극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코스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 돌발 악재가 나올 거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 회사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꼭 상패가 아니어도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는 손해나잖아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뭐 상패는 아니어도 크게 손실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미리 좀 알아서 대응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하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형성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 아마 여러분 중에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와닿을 텐데요. 우리가 장중에 선물 옵션 매매 같은 거 할 때요. 딱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 하락이 바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 하락, 더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을 보면 되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 이들 종목군들,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가 코스피로 간 업체들도 많지만 제약바이오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꿀팁이요. 돌발 악재 대응하는 법. 야, 이거 혹시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여기 투자해봤자 별로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먼저 코스닥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화면에 이거 한번 볼게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5일 평선이 쌍봉의 모습을 주죠. 여기 보시면요. 올라가다가 5일선이 쌍봉의 모습을 주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종합은 21선이 생명선인데요. 21선 아래로 이렇게 주가 내쳐버립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5일선이 쌍봉이죠. 이렇게요. 쌍봉이면 얘가 21선 아래로 내리치게 하게 됩니다. 이러면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거죠. 코스닥 지수가 빠질 때에 시가총액 상위권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유튜브에도 분명히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도 실력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쌍봉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언제 많이 조심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개발한 더블 차트 잠깐 씌워볼게요. 더블 차트 딱 씌웠을 때 얘가 5일선 쌍봉 이후에 2선 아래로 갈 때 이 바깥에 있는 빅캔들 요거의 더블 차트인데요. 이게 음봉을 때릴 때 이렇게 음봉을 때릴 때요. 코스닥 종목은 급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20선 아래 있죠. 20선 아래에서 얘가 지금 내려가는 중에 있잖아요. 이러면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거 내가 조심해야지. 그럴 때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종합주가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종합주가가 5일선 쌍봉, 특히 월초 아래 음봉으로 내리치는 구간이 있을 때는 야 이거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거 첫 번째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발제 예측하는 방법이요. 이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라젠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은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래 성장성을 갖고 움직이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해서 주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다가도요. 실적 발표 시즌 있죠. 이거 저희 수강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면요. 항상 일단 좀 조심해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실적 발표 시즌 보통 어떻게 들어와요? 1월, 2월, 3월 달이 1분기잖아요. 그러면 4월 달 실적 발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지나면 7월 달에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이 분기가 지나면 또 10월 달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이럴 때는 주가가 아까처럼 월초 대비 아래 음봉을 때릴 때는요. 야 이건 혹시 무슨 악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미리 해야 돼요. 왜요? 실적이 좋아도 이미 주가에 반영은 됐다고 해서 빠지고요. 실적이 나쁘면 역시 그냥 미래 성장성만 갖고 올라갔구나 해서 빠져요. 특히 앞에가 강했다가 이 시즌을 맞을 때 여기 한번 볼까요? 10월 달이죠. 그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 앞에 특히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적 시즌을 맞으면요. 거의 100발백중 뚜지가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그냥 어떤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냥 뭐 콜수만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그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그 내용들, 꿀팁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마침 4월달이네요. 여기 4월달.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실적 시즌 돌아오면요. 이렇게 두들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앞에가 올라간 다음에 이걸 맞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앞에 올라갔을 때 그죠? 이럴 때 많이 두들 맞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주식들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여러분께 이 방송 한다고 뭐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저희 학원에 다니면서 저랑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주식은 딱 둘로 나눌 수 있다. 뭐로? 240선 아래 언저에 있는 주식과 240선 위에 있는 주식이에요. 항상 꽃을 피우는 주식, 대박을 주는 주식은요. 240선 위에서 대박을 줘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쪽박을 주는 종목은요. 이 240선 아래 언더에서 생겨요. 지금 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이 녹색 약간 보라색 선 이게 240선이거든요. 이 아래에서 문제가 생겨. 특히 이 아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제가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좀 눈에 좀 잘 들어오게 더 확 띄게 할게요. 확 띄게 240선 1년선이죠 이게. 그래도 여기 60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확 보일 것 같아요. 좀 확 보이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특히 제일 위험한 게요. 요걸 빅데드라고 해요. 빅데드라고 그래요. 여기 빅자 눌러볼게요. 아예 컴퓨터에 저는 이런 기능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빅데드 이후에 이 60이 하방으로 내리치면요. 뭐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거랑 중요는 없이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가 쌍바닥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어면서 하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주가가 급락을 주는 패턴이에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요. 여기 60 이렇게 하방으로 꺾어지는 패턴일 때 주가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거 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핫 이슈가 나타났을 때 이걸 내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잠깐 볼게요. 종합주가 있습니다. 일본 주가 이걸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요. 확 여러분 눈에 띌 겁니다. 주봉 그림이 여기 약간 이렇게 이동평수에 좀 저희가 보는 이동평수하고 좀 다르게 나오네요. 이걸 좀 저쪽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2008년도에 문제 터질 때 있죠? 2008년도에 문제 있네요. 마침 그래프가 여기 있네요. 화면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얘가 쪽박을 줄 때는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같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공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에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아마 한 번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건 계속 저희가 유료 방송만 했던 거기 때문에요. 그걸 여기다 좀 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빅데드거든요. 이건 빅데드예요. 60선이 20선과 데드콜 수준은 이게 빅데드거든요. 빅데드죠. 빅데드 다음에요. 60이 하반으로 내려갈 때요. 이게 리먼 사태 털 때 이거 폭락이잖아요. 이게 뒤집어진 건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빅데드죠. 여기 거꾸로 이게 빅골드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는 크게 위로 가는 거예요. 꼭 문제가 터질 때 나라가 부도가 나든지요. 그래서 나라가 부도가 나든지 종목이 부도가 나든지 급락을 줄 때는요. 빅데드 이후에 60 이걸 하방이라고 여기 진짜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최근에 환율 급등했잖아요. 환율 뭐든지 다 그래. 모든 수급이 다 그래. 어떤 데이터는 갖고 와라. 어떤 데이터는 갖고 와라. 갖고 오면 그것의 급등과 급락을 알려주마. 그때 가장 넘버원 주가 지도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환율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고 매매하면 그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모르고 매매하는데 이게 어떻게 원달러 환율 차트 볼게요. 느낌 오셨어요? 여기는 60이 여긴 대들 준 다음에 얘가 60 하방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털 때 이 240 아래서 문제가 터져요. 이렇게 여기자 이렇게요. 물론 얘가 이렇게 쌍봉에도 얘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자. 얘 급등 줄 때 보세요. 이렇게 N자죠. 이렇게요. 항상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도 한번 볼게요.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볼게요. 여기 뭐 차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것들 볼게요. 얘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어디쯤 와 있나 한번 볼까요? 얘는 보시면요. 60이 삼봉이네요. 삼봉.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60선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240선 아래 놓여져 있고요. 주가 패턴에서 여기 두께를 여기 좀 눈으로 확 들어오게 볼게요. 여러분 절대 60이 쌍봉인 종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여기 밑에 여기서 쌍봉이죠. 이렇게요. 쌍봉의 모습이. 그죠? 옆에도 이렇게만 놓을게요. 쌍봉이죠. 네이처셀
아까 이거 시끄럽죠? 그죠? 네이처셀.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62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물론 이 위에서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똑같습니다. 여기 60, 얘가 빅데드, 여기 보시면 빅데드 이후에, 여기 빅데드 이후에요. 60 하방으로 내리치죠? 항상 문제가 터지는 종목은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코롱 티슈진. 이건 빅데드 이후에 여기 얘기할 것도, 여기서 터진 거죠. 코롱 티슈,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쭉 빠졌죠. 공통점입니다. HLB. 이것도요, 여기 이렇게 터져 있죠. 60 하방이죠. 빅데드. 항상 이 빅데드 이후에는 쪽박을 주는 걸 봐야 돼요. 물론 얘보다 더 고급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후에서 때리는 기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식을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질 때 어디서 터지냐. 빅데드 이후에 240 아래, 이게 땅이거든요. 이 땅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이 60이 하방으로 터질 때 이 문제가 터집니다. 이건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 이미 여기서부터 낌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실감나게요. 아는 놈들이 여기서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애꿎이 일반들만 여기서 들고 있다는 거죠. 던지는 많이 하고서. 그죠? 그 다음 한미는 요거 빅골드 빅데드요. 결국 빅데드 이후에 문제가 터진 거죠. 빅데드 이후에 얘가 문제가. 얘 이거 60 쌍봉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얘뿐만이 아니죠.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예전에 한우회담에 돌발악재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결국 내가 남아야 되잖아요. 하반기에 결국은 금리 인하의 어떤 재료 가지고 주가가 뜰 때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때리나? 실제가 팩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어떤 한우회담 때문에 악재가 팍 터졌잖아요. 이럴 때 매매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매매하는 방법이냐면 이제 한우회담이 결렬이 딱 됐어요. 그럼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급 나가죠. 이렇게. 급 나갈 때 일단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대비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딱 때려주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일단 떠도 내려갔다 뜹니다. 오늘 한미약품도 잠깐 보시면요.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아침에 시가가 이렇게 급락 확 주잖아요. 아침 이게 시초가잖아요. 이게 음봉이니까 이게 시초가잖아요. 시가 대비 여기서 윗골에서 때린 겁니다. 이거 돌발 악재일 때 대응하는 방법은요. 그리고 다시 사더라도 얘가 한가에서 내가 다시 사더라도 이게 유리하잖아요. 돌발 악재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들 조목군단들이 이제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줄줄이 이렇게 지금 악재가 이렇게 터지면서 얘들이 내려왔어요. 그럼 얘들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다른 거 문제 되잖아요. 딱 하나. 신뢰성 회복이에요. 이 신뢰성이 회복돼야 이게 움직여요. 물론 애꿎게 억울하게 두드맞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급등을 줄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신뢰성이 회복돼야 제약바 종목군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배팅할 때 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이걸 아까 뒤집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 코삭이요. 얘가 위에서 쌍봉을 주게 되면 코삭이 쌍봉을 주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코삭은 더군다나 지금 인버스 신호까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며칠 전에 벌써 얘가 어렵습니다. 인버스까지 나오고 항상 급 나갈 때 인버스. 그죠? 코삭이 내가 위험하다면 인버스 해제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매돌 때리고 내가 나가는 건 알겠고 그럼 얘가 다시 매수가 될 때 언제냐면요. 여 위에 그림과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무슨냐면 얘가 최소한 위에서 이렇게 쌍봉을 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악재가 수면에도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요. 최소한 밑에서부터 오션이 쌍바닥 줄 때입니다. 이러면 드디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악재가 희석되고 올라가는구나. 뭐 더더욱이 여기처럼 일선 쌍바닥일 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일선 쌍바닥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얘가 다시 악재가 희석되면서 올라갈 때 뭐가 됐을 때 오션 쌍바닥일 때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얘는 지금 올라가도 외바닥이죠. 그러니까 악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왼수 갖고 싶다고요? 오션 쌍바닥 했을 때 왼수 갖고 싶어요. 좀 더 강하게 베팅을 쏘고 싶다고요? 신용이 오고 그럴 때는 일선 쌍바닥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 특히 일반 투자에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요. 이들 종목군단들이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들은 아까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얘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돌발 악재 갔을 때 예측하는 방법은요. 240 아래에서 녹색이 역N자로 꺾었을 때 그걸 60 하방이라 그래요. 급등주들은 오히려 60이 N자로 올라가고요. 악재가 됐을 때 밑으로 역N자가 내려가니까요. 돌려보기를 하시면서 이럴 때 얘가 악재가 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나타날 때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특히 알람 요거 꼭 하셔서요. 매일매일 저희가 핫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요. 여러분께 보물창고에 하나씩 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언제 공적적으로 베팅하냐고요?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코스닥 지수가 최소 5일선 쌍바닥을 줬을 때 그때가 얘들은 다시 본격적으로 뛰는 것이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